일단 무게중심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민지책 갖고 오면 인쇄할 때 뭐야 1단원이 안 보여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하고 수요일에 이제 무게중심 나눈 걸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평면좌표 해가지고 우리가 얼추 해야 되는 건 다 했어요. 정리 좀 합시다. 너네 평면좌표에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였어요? 몰라요? 2주 내내 했어. 2주 내내 두 점 사이 거리 얘기했잖아. 일단 좀 개념을 배우면 좀 정리 좀 해. 정리 좀. 너네 문제만 듣다 풀지 말고 제발 좀. 내가 얘기했잖아. 그 문제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개념 좀 그냥 뭘 배웠는지라도 좀 정리 좀 해. 뭘 배웠는지라도. 그 수직선 사이에 두 점 사이 거리 구했잖아. 그리고 좌표평면 사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했잖아.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배운 게? 응? 외전은 그냥 부가적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너네 많이 했던 거 있잖아. 내분점 얘기했잖아. 뭐 처음 들어? 아니잖아. 정리해. 수학 잘하고 싶으면 좀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해. 너네 마음대로 좀 공부하지 말고 정리할 때 해. 그리고 내분점 배우고 뭐 했어? 무게중심이잖아. 마지막에 배운 게. 뭐 마지막에 배운 것도 기억 안 나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 정리해. 개념 좀. 문제만 풀지 마. 특히 민지야. 아니 근데 얘 정리하는데? 줄도 개념 문제만 뒤따 풀지 말고 개념 읽고 그럼 뭘 좀 했는지 좀 정리 좀 해. 뭘 좀 했는지 좀.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데 그것마저도 정리 안 하면은 수학 잘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나 2학기 때는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제발. 어렵다고 여기. 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란 걸 할 거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뭘 다루는 거냐면 1차 함수 다루는 거야. 1차 함수. 너네 직선 1차 함수인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룰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직선의 방정식에 표준형과 일반형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자 이제 너네가 이 표준형과 일반형이란 걸 처음 배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2차 함수 때 얘기했었거든요. 2차 함수에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나눠서 했었어요. 또 다 기억 안 나죠? 또 다 기억 안 나지? 아주 자랑들이야. 제발 그러지 좀 마. 좀 개념 배운 거는 잘 넣어놔. 제발. 갑자기 짜증이 나서 그래. 지금 뭐 배웠는지 처음 뭐 배웠는지도 대답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너네가 배웠던 걸 또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정리할 건데 여기 표준형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쌤이 적어주는 대로 정리를 합시다. 뭐냐면 첫 번째로 기본형부터 정리를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식이에요. 1차 함수라고 얘기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식이야. 그럼 뭐냐면 y는 ax야. 이게 다야. 왜냐? 나 1차 함수 얘기하고 싶어. 끝이야 이게. 저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랑 한 점을 포인트를 잡고 해요. 자, 2차 함수에서는 뭘 포인트를 잡고 있었어요? 너네 세 글자로도 내가 너네 외우라고 세 글자로도 줄여줬잖아. 목꼭대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기울기랑 한 점이란 특징 가지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1차 함수란 것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엿다 대고 오약, 엿다 대고 꼭지점, 엿다 대고 대칭축 이지랄 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해도 개념 똑바로 정리하세요. 수학은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니? A라는 문자가 결정을 해. X 개수가 기울기야. 그럼 A라는 건 실수, 상수야, 상수. 그럼 이 A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A가 0보다 크면 너네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모른다.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겼어. 이걸 몰라?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이거 뭐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이걸 우린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텐션이 높지? 자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어. 이걸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 근데 A가 0이면 Y는 뭐야? 0이잖아. 그럼 Y는 0은 사실 1차함수 아니지. 근데 Y는 0. 우리 약속했어. 1학기 때부터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냐, Y는. X축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제발 개념 정도 좀 토벌하자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고3 때까지 얘기하면 너네 점수를 계속 바닥이에요. 내가 고3 때까지 이거야, 이거 이러고 있으면. 원래 지금 와서 당연시해야 된다고요. 하면 내가 만약에 한 번 설명하고 넘겼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솔직히 추태야. 내가 추한 거라고. 근데 내가 Y는 0, X축 한두 번 얘기했을까요? 2차 함수에서도 얘기했고요. 2차 부등식 할 때도 얘기했고요. 뭐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거 할 때도 Y는 0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럼 너네는 이제 그게 당연해야 된다고. 뻥 안 치고 나는 30번 넘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잡혀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어떻게 뭘 수학을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다 까먹을 거면. 0단원은 또 기가 막히게 또 그지가 잘 까먹고. 수학은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까먹어도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 수학만 이제 나는 새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수학을. 그치? 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방금 좀 말이 심한 거 같아. 좀 다 됐어요? 지금 왜 저래? 니가 잡고 써야지. 민지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제가 사례가 들려. 다시 A는 0이면 Y는 0이니까 뭐라고? X축이라고. 그만 까먹자 우리 이쁜이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 점을 얘기할 거야. 한 점이라는 건 정점을 뜻하는 거야. 정점.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정점이 뭐야? 정해진 점으로 외우라고 했고 반드시 지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 그러면은 이 관계없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항등식에서 말하는 말이잖아.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 A를 지워버릴 거야. 그럼 X가 몇이면 되겠어요? 0이면 이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워졌어요. 그럼 Y는 0이죠. 그래서 정점, 한 점이 0,0인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너네가 알아야 되는 기본형이고요. 자, 두 번째, 표준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표준형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서연이밖에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기본형을요, 평행 이동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X축 M칸. 나 이제 이거 진짜 그만할 건데 제발 너네 좀 서연이만 대답하는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X축으로 N칸, Y축으로 N칸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지는 식이 표준형이야. 그럼 그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A 쓰고 X 대신에 뭐 들어가 서연아? X-M 들어가고 그리고 Y축으로 N칸이니까 플러스 N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Y 대신에 Y-N이거든. 근데 그 마이너스 N을 이항시킨 거거든. 그럼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 자꾸 이차함수부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너네 필기까지 시키고 그 필기 외우라고도 하고 맨날 그 필기 수업 때 보라고도 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나 지금 MS 1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너네 봤던 거 기억 안 하고 싶어도 날걸요?
아직까지도 이게 느리면 이게 안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수학 실력이 결정되는 거야. 이런 거 까먹고 무슨 문제를 풀어? 당연히 기본형, 표준형 이런 말 안 나와 문제에서. 그럼 몰라도 되면 내가 왜 설명을 하겠어요? 이걸 알아야 문제 속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지. 오늘만 잔소리 할 거야. 이래야지 니네가 충격을 먹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뭔가 공부 방법이 바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짜증나더라도 들어요. 왜? 너네가 지금 안 한 거예요. 막말 서연이만 대답하잖아요 지금. 근데 서연이 뭐겠어요? 보긴 봤겠죠. 근데 뭐겠어요? 하도 많이 내가 난리 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상. 저런 친구가 있는데 왜 여기 내가 난리를 쳐도 똑같냐고 모습이. 근데 문제는 뒷다툰다고. 걔는 뭐라고 하면은 뭘 대충 슬쩍 여기 보고. 짜증. 난 너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제발 학원에 기부하지 마. 뽑아가. 반복하면 주의 깊게 듣고 뭔가 내가 해주려고 하면 좀 잘 따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지금 달라. 방법이 틀려. 방법이. 고집 피우지 마. 쌩이 말하는 걸 따라. 야, 나 13년 차, 14년 차야 올해로. 14년 동안 수학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 내신을 낼자 모르겠어요? 다 알죠. 수학 모르겠어요? 졸라 잘해요. 계산 실수는 좀 자주 할 뿐이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좀 외우라고. 됐어? 자, 다시 이따 또 잔소리할 거야. 또 할 거야. 잠깐 봐봐. 몰라 나 오늘 컨셉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그러면 또 기울기랑 한 점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평행 이동을 시키잖아요. 보이죠, 글씨? 그럼 기울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평행 이동이 뭐야? 요거 뭐 멱살 잡아놓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아니야? 뭐가 안 바뀌냐? 기울어진 정도, 모양이 안 바뀌지? 그럼 모양은 그대로 어떤 문자가 결정하겠어? A라는 문자가 그대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한 점은 바뀌어. 즉 정점은 바뀌어요. 왜냐면 정점이 아까 몇 콤마 몇이라고 기본형에서 얘기했어요. 0,0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X축으로 M칸, Y축으로 N칸 이동시켰잖아. 그럼 그 점도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N 콤마 N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게 너네가 표준형에서 알아야 될 끝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형 얘기를 이제 하면요. 일반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마찬가지야. 기울기랑 한 점에 대한 특징을 봐야 된다면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뭐라 했어요? 그래요. 자신 있게 하세요. 너는 지금 다 주식교육 돼 있는 상태예요, 아가씨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건 뭐야? y는으로 정리하겠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되잖아. 나 안 할 거야. 씨, y는 못해 아직도. 씨, 아니잖아. 씨, 이항시키면 되는 걸. 그치? 응. 빨리 딴 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 여기까지 됐어? 나 이제 뭐 볼 시간 안 줄 거야. 니네들 알아서 봐. 씨. 니네 똥이야, 인마. 점점 단어가 저질이 된다. 빨리 정신 차릴게요. 못 적었냐?
아우 씨. 자, 이거 풀어주겠다. 자, 이렇게 됐어? 잘 정리하고 잘 좀 외우면서 잘 여러 번 봐. 내가 지금 보라고 했다고 보기만 하고 머릿속에 남기는 것도 없고 진짜. 보라는 게 머릿속에 남기라 보는 거지. 자, 그럼 봐, 이제 설명.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 해서 쌤이랑 설명이 조금 달라. 근데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볼 건 이거야. 여기서 기울기 누구야? M.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0이면 X축,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생긴 게. 그리고 요 N이 뭐냐면 원래는 너네가 평소에는 Y절편이라고 부르는 친구야. 근데 이 Y절편이라는 말은 뗄 거야. 그냥 이건 신경 쓰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쌤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자. 일반형은 이렇게 된 걸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너네 또 이제 기울기 얘기하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잖아. 나름 나의 이 생각을 깨줘. 제발. 야, 기울기가 정의가 뭐분의 뭐야? 그렇지. X 증가랑 분의 Y 증가랑 X. 그렇지. 이렇게 날 깨줘야 돼. 나는 답답하게 만든다. X 증가랑 분의 Y 증가랑이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려 너네 고등학교 2학년도 수학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적어요. 이 델타라는 뜻이 뭐냐면 증가량이라는 뜻이에요. 증가량. 이거 과학에서도 배워요. 과학에서. 했니? 했지?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이런 게 학습이야. 학습 배웠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잖아. 내가 누구 절대로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구할 때 일반적으로 점이 2개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 제발 이제 끝내버리자고. 그럼 여기서 X 증가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의미를 다시 알려줄게. 대신 이건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A, B가 있고 여기에 C, D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를 든 거야.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얘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A, B가 C, B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즉 여기서 화살표 방향을 잡아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따라왔죠. 그럼 보세요. A에서 C로 바뀌었죠. 그럼 얘에다가 얼마만큼 증가시켜야 C로 될 수 있냐가 X 증가량의 정의예요. 그럼 A에서 C로 가려면 얘한테 뭘 더해야지 C가 나와? 그냥 연산하면 돼 얘들아. A에다가 뭘 더하면 C가 나와? 다시 뭐라고? 그래, C-A잖아. 뭐 이걸 어렵게 생각해. C-A를 더해주면은 그럼 나오잖아. 그치? 이게 X 증가량이야. 얘의 점이 이 점으로 변할 때 얼마나 더해줘야 돼? 그 양을 증가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럼 B에서 D 될 때는요? D-B만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Y 증가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 식이 뭐가 되는 거야? C 빼기 A분의 D 빼기 B라고 적는 거야. 이게 너네가 주구장창. 그래서 너네 이제 바보같이 무식하게 뭐 어떻게 외워? 얘네끼리 빼고 하잖아. 그게 기울기야. 뭐 이제는 안 그러겠지만 뭐 옛날 뭐 중딩 애들 맨날 이래. 기울기가 뭐예요? 뭐에서 빼고 뭐에서 빼는 건 알겠는데 뭐였죠? 뭐 이런 거 있어요. 답답해. 뭐 뒤져버렸어요 진짜. 분명히 이렇게 알려줘도. 아이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이면 이런 식으로만 보고 끝내면 안 돼. 고등학생 딱 하나만 더 축하해. 이렇게가 2점이야. 여기 봐봐. A분의 B 보이지? 이게 A, B를 의미하는 거야. C분의 D 보이지? 이게 C, D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식을 통해서 너네가 2가지의 점을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세 번째 얘기는요. 자, 여기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 자, 여기서 이 A, B라는 점에서 C, D가 될 때 있죠. 그럼 그랬을 때 X 증가량이 아까 C 빼기 A라 했지. 근데 이 X 증가량이 사실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얘 X좌표가 A고 얘 X좌표가 C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C 빼기 A인 거야. 그러니까 X 증가량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상 길이 얘기하는 거야, 길이. Y 증가량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B고 여기가 D여서 여기가 D 빼기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 사실상 다 길이를 뜻하는 거라고.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게 결국 길이분의 길이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길이분의 길이로 체크를 하니까 여기 무슨 삼각형이 보이니?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그래서 결국 이 기울기라는 친구는 직각삼각형으로 얘기하면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해됐어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결국. 아,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거 아니? 전혀 아니잖아. 그만 까먹자고, 이제. 야, 이건 진짜 여기 시험에 나오는 단어냐, 이제. 전에는 개념만 하고 이거 관련된 문제 안 풀었어요. 왜냐면 이차함수 다뤘으니까요. 근데 이제 얘가 나와요, 대놓고 이제. 알지? 까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라는 거 했을 때 너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1단원으로 넘어가면 돼. 당연히 그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답을 얘기해 줄게. 삼각비를 배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요. 그럼 그때 밑변분의 높이 하는 게 뭐예요? 탄젠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탄젠트예요, 결국. 그러니까 연결하면 뭐야? 기울기가 뭐인 거야? 탄젠트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럼 너네가 외워야 되는 특수각이 있어.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 그게 나와. 그럼 탄젠트 30도 몇이게? 잘했어 라고 해줘야 되지, 이건. 3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 세 가지 값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쓸 수 있다. 아시겠어요? 아, 허리야, 씨. 이게 너네가 기울기, 사실 하고 싶은 얘기 졸라 많거든요? 근데 더 얘기하면 더 너네가 난리부르스를 칠 것 같아서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 틀이라고 얘기해. 기본에다가 여기서 파생시킬 거라고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봐봐. 이게 지금 여기 이 식에서 M 뭐였어요? 기울기였죠? 쭉 가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탄젠트가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리고 이 세타는 뭐예요? 여기만 하는 거. 뭐예요? 왜 화질이 왜? 여기만 하는 거, 세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각도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요것도요? 다 1학기 때 얘기한 내용이고요. 이것도요, 뻥한 지금 5번 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림 보자.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선과 요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선 무슨 축의 평행한 선이냐? Y축의 평행한 선이란다. 그때 여기 지금 A라는 점을 지나고 있지. 그때 수식이 뭐야? X는 A. Y축의 평행한 선은 X는 A라고. Y축의 평행한 선은 X는 A라고. 원리 그때 다 얘기해서 나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그 다음 얘는 무슨 축의 평행한 선이야? X축의 평행한 선이니까 여기 지금 B라는 점을 지나고 있지. 그래서 Y는 B라고. 그래서 B가 0이면 이게 여선인 거잖아. 무슨 축인 거야? 그래서 Y는 0이 X축이라고. 그럼 X는 0이면 A가 0인 거니까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0이 Y축이라고. 알겠냐고! 그만 까먹어! 제발 좀! 그 얘기가 두 번째 얘기야. 당연히 이거 안 물어봐.
문제는 안 나. 근데 당연하게 쓰인다고. 안 물어보지만 대놓고 나와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니네 못하니까 빨리 연습 다시 해. 나 보고 이러고. 알았어? 자 여기 할 때 보면은 이건 얘기해줘야지. 너네 1차 함수 그릴 때 있죠? 그냥 틀 하나로 잡아요.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그냥 x 절편 찍고 y 절편 찍고 이어요. 그냥 끝이야. 그럼 여기서 요식 가지고 해. y 절편 몇이야? 써있잖아. x 절편 y다 0 넣지. 넘기면 x 2분의 3이지. 찍어. 이어. 끝. 딴짓 하지마. 이것만 해. 알겠어? 응. 그러면 또 잔소리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제? 대답 못하면 좀 해버릴 거야. x 절편이 뭐야? 네. 지금 서연이가 다를 살린 거다. 아주 이 새끼들은 아주 그냥 x 절편의 뜻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고 구하는 방법이 y는 0이라 했지. 아마 서연이가 대답 안 했지? 그럼 민재가 그래도 답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y는 0?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지? 아니지? x축과의 교점이라 할 거지? 그치. 그 새끼는 뭔지도 몰랐지. y 절편이 뭐야? 대답 못하지 이 새끼들. 할 것 같은 애가 특강 때도 다 했다 이 새끼들. 특강 때도 한 거다. 그때 내가 거의 1시간 2시간 되게 똑같은 얘기만 계속했었어. 그게 당연히 나와. 자, 이거 잡고 있어. 여기까지가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에서 알아야 되는 중학교 내용 끝이야. 다시 뭐 하고 이게 중학교 거야. 이게 중학교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처음에 아니라고. 나 1학년 때도 1학기 때도 했잖아. 방학 때도 했고 개학하고 나서도 했고 내신 대비할 때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왜 답답해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알겠어? 자 좀 봐봐 이제 너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와서 정리하는 게 지금부터야. 뭐냐면 간단한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몇 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2차 함수 목록대처럼 1차 함수는 특징 뭐 가지고 한다고 했어? 기울기랑 한 점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왜 있어야 되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울기랑 한 점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당연히 유형이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 한 점 매번 알려주겠어? 당연히 문제가 안 알려주겠지. 숨긴단 말이야. 그거를 유형화시켜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크게 아마 여기는 3가지만 적혀있나? 3가지 적혀있네. 봐보자요. 한 점하고 체크해. 한 점하고 뭐가 주어졌대? 뭐야? 재료 다 나와있을 때 말하는 거야. 재료가 다 나와있잖아. 기울기도 알려주고 한 점도 알려준다는 소리인 거 아니야. 재료가 다 나와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빨리 구하는 방법과 두 번째 뭐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다시 얘기하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다고. 근데 두 점이나 있다는 것은 이미 한 점이 나와 있는 거지. 뭐를 모르네? 기울기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아까 정리했지? 기울기는 우리가 쓸 때, 구할 때 몇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한다고.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건 두 점을 지난데 그러면은 기울기 구할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있다는 소리인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 찾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랑 뭐래요?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래요. 그럼 x절편이 뭐였어요? x축과의 교점 점이죠. x절편도 y절편 y축과의 교점이죠. 점이죠. 그럼 얘도 결국 점이 몇 개 주어진 거야. 2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준 거라고. 그럼 너네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2점 주어졌을 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크게 3개인 거야. 딴 거?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요것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겠지? 그럼 봐보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그럼 지금 점을 x1, y1이라고 지금 얘기해줬고요. 기울기 m이라고 주어졌죠. 자, 결과가 다음과 같대요. 이거 너네 y1만 넘기면 이거 우리 표준형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울기가 m이라고 했지. 그럼 y는 mx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원래 여기다가 뒤에다가 쓰는 게 뭐였어? 절편, y절편 쓰잖아. 근데 이게 점이지 y절편이야? 아니죠? 모르죠? 그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니까 저따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y1은 mx1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럼 b는 뭐야? 아이고 참 썼다. y1 빼기 mx1 될 거 아니야. 어려워? 전혀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b 대신에 대입을 해요. 그럼 y는 mx 더하기 y1 빼기 mx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식 주어진 거 봐봐. 이 둘을 봐봐. 뭐로 묶이니? m으로 묶이지. 그럼 묶을게. 그럼 묶으면 m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증명 끝난 거예요. 됐어? 이게 너네가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앞으로는 요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바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하는 법 알려줄게. m 써있고 괄호 이렇게 돼있지. 근데 여기 x1 앞에 뭐 있어? y1 앞에는 그럼 x 앞에 마이너스하고 y좌표 앞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는 소리인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어딨냐? 이걸로 하자. 기울기가 5고 3,2를 지난대잖아. 그럼 y는 5 딱 쓰고 괄호 열고 x 앞에는 그쵸 마이너스 그리고 y는 그냥 플러스 전개하면 끝!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본인이 표준형을 알고 있으면 이걸 또 시간 들여서 외울 필요가 있겠냐고. 없잖아. 표준형 알고 있으면. 표준형 모르면 뭐야, 또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해, 또 까먹는 거잖아. 그럼 또 뭐야, 표준형도 얘기할 것이고 얘도 얘기할 것이니까 또 나중에 뭐야, 두 개를 또 대가리 속에 넣어야 돼. 그럼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잖아. 채워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제대로 정리하라고. 개념 좀 평소에. 알겠어요? 자, 이번에 또 괄호 2번 봐보자. 이거 나온 김에 좀 하자. 이번에 직선 y는 2x 더하기 1과 뭐가 같대? 너네 기울기가 같다는 게 뭘 의미하니? 기울어진 정도가 서로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니? 둘이 평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지. 근데 아무튼 얘랑 기울기가 같다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 2인 거잖아. 그러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하고 2 딱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2니까 x 플러스 1 부호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보기는 너네가 다시 복습할 때 푸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이건 필기해봤자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리고 요번 연습하자. 기울기 또 좋지. x 절편도 뭐라고 했지 내가? 점이라고 했죠. 그럼 x 절편이 2라는 것은 몇 콤마 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이죠. 왜? y x 절편 구할 때 뭐가 0이니까? y가 0이니까 당연히 2,0이라고 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정의에 맞춰서 그냥 파생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보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번에. 그럼 두 점이 주어졌고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기울기랑 한 점 알아야 된다고. 그럼 한 점은 이미 충분히 많아. 두 개나 있으니까. 한 점은 끝났어.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이게 그 공식이잖아. 기울기 공식. 이렇게 두 점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있냐고. 이거 뭐야,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 거잖아. 그럼 기울기 이거 가지고 구하고 그냥 식 만들면 되겠네 로 끝내면 되는
오케이. 자, 세 번째. 이번엔 x절편하고 y절편이 각각 a랑 b로 주어져 있대. 그럼 다시 x절편, y절편 둘 다 점이라고 했지. 그럼 x절편이 a라는 것은 몇 콤마 몇을 의미하는 거야? a, 0이지. 그럼 y절편이 b니까 몇 콤마 몇이야? 0, b인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서 한 것처럼. 근데 단 그걸 만드는 법을 알고 나서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그걸 이쁘게 정리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암기하세요. 자, 만드는 법은 당연히 알려드리겠죠, 내가. 자, 그러면 두 점이 나와 있잖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이게 1초의 고민도 없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오늘 수업에서. 그래야지 얻어가는 거라고. 그럼 a, 0하고 0, 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면 이 점이 1로 간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a에서 뭘 더해야 0이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a가 x 증가량인 거고요. 0에서 b 되려면요. b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y 증가량. 즉 얘가 기울기인 거야. 이 미친 듯이 와, 난 미쳐버리겠어 이런 아니잖아. 그럼 뭐야?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이렇게 딱 쓰겠지. 근데 말했다시피 점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몇 개나 있어. 둘 중 하나 너네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 근데 우리가 쓸 때 원래 여기 뒤에다가 뭐 쓴다고? 야, 그럼 x절편 쓰면 바보 천치 아니냐? 아니, 틀린 건 아닌데, 야, 그럼 y절편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y절편이 b라는 걸 알므로 그냥 여기다 b 쓰면 되는 거잖아. 또 여기서 민지 물어보겠죠. 얘 하나, A 하면 어때요?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오케이? 거의 무당 아니냐? 또 분명히 머릿속에 생각하실 텐데. 자, 그럼 여기까지 식 나왔지. 자, 이제 이거를 이쁘게 정리할 거야. 하나만 하면 돼. 양변에 b분의 1 곱해. 그럼 좌변은 b분의 y지. 우변은 이거 분배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얘만 넘기면 끝나. 얘만 넘기면 끝나. 그럼 이걸 알면 장점이 왜 이거를 알고 암기하는 게 좋냐면 x절편이 뭐라 했어? y절편은? 그럼 x 밑에 x절편 쓰고 y 밑에 y절편 쓰면 끝난다 소리야. 그리고 더하기 하고 우변에 뭐라고 쓰면 되냐? 1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왜 1인 거야? 이거 정리하니까 여기가 1이었다. 이거인 거 아니야? 편안한 거지, 식 만들기가. 이직거리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이직거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네. 자, 또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보기는 너네 다시 말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기 5번 잠깐 그냥 바로 얘기하자. 자, 이렇게 x절편, y절편 나와 있지. 2라고 나와 있고 4라고 나와 있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바로 구하는 거야, 그냥.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고 하고 끝! 이게 다라고. 알겠어? 네. 야, 여기도 나온다. 여기도 얘기하잖아. 아니, 150도, 135도, 120도 몰라도 돼. 아, 이거 너네 지금 교육과정 아니야. 이거 2학년 때 하는 거야. 아, 서현이는 곧 본다. 까먹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직선의 방정식 너네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처음에 배우는 유형 자체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요. 자, 이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직선의 방정식에서 처음에 배우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옳다 하는 거야? 아니야, 옳다하지 말고 뭐라 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평면좌표에서 뭐부터 했다고? 두 점 사이 거리부터 구했다고 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 처음에 배운 이거라고. 됐죠? 자, 그럼 이제 구해보자. 유형 가져보자.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래요? 30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이해만 하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탄젠트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어. 근데 다시 앞에서부터 봐봐. X축의 무슨 방향이래? 그러니까 이거 필기도 하지 마. 그냥 이거는 보기만 해. X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제 양의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서윤이는 꼭 배워. 약속된 표현이야. 양의 방향이란 건 식의 반대 방향으로 재라는 거야. 각을. 그러니까 X축에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각을 재라는 거야. 이게 몇 도라는 거야? 30도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받아들였었잖아. 기울기 얘기할 때. 그래서 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건 기울기가 탄젠트 30도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제 지금부터. 어차피 이 표현 말고 다르게 안 적히니까. 그럼 그게 몇인 거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했죠 너네? 싫어. 야 이것도 싫어. 유리화 하기 전으로 외워. 3분의 루트 3은 유리화 하고 나서야. 왜냐면 유리화 하기 전으로 외우는 게 좋아. 약분이 잘 돼. 3분의 루트 3을 하면요 또 약분해야 돼. 계산하고 계산이 더 많아져. 예를 들어서 너네 혹시 기억나니? 사인 45도? 그렇지, 그걸로 외웠지. 근데 앞으로 루트 2분의 1로 외우면 좋아. 이게 유리화 되기 전으로 외우는 게 사실상 좋아요. 근데 중3 때는 이제 유리화를 배웠고 그거를 이제 해야 최종적인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 유리화 된 값으로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고등학교 되잖아요. 유리화 안 된 걸로 하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유리화는. 자, 그럼 다시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된 거야? 기울기를 알게 됐지. 그리고 저기 점 루트 3,2를 뭐한대? 지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 점 나와 있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죠. 그럼 기울기랑 한 점 주어진 거니까 y는 루트 3분의 1하고 x 빼기 루트 3 더하기 2라고 쓰면 끝난다고 그냥.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분배하면 되겠지. 그럼 분배하면 루트 3분의 1x고 여기 분배하면은 약분되죠? 마이너스 1이죠? 이래서 유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유리하다는 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죠? 그럼 분배해놓고요 또 거기서 유리해야 돼. 또 약분해야 돼요.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니까 더하면 몇이야? 1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사실 이러고 답 써도 사실 끝난 거야. 근데 또 답 이쁘게 쓰자 해가지고 뭐해? 유리화를 이제서야 하는 거야. 유리화 마지막에 명심해. 유리화를 먼저 하잖아. 계산이 늘어 많이. 하지마. 명심. 오케이? 근데 만약에 유리화를 하면은 죽는 병에 걸렸어. 유리화를 하면 안 돼 나는. 그럼 어떻게 정리해도 괜찮냐면 양변에 루트 3 곱해. 그 루트 3y는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 즉 이거 넘긴 거야? 이게 무슨 형이야? 일반형이잖아.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일반형으로 정리해도 괜찮아. 아마 여기 일반형으로 정리돼 있을... 아니네? 도움 안 되는 새끼. 실제 너네 오디션 나오잖아요. 그 시험 문제 풀 때 일반형으로 많이 나와있어요. y는으로도 정리된 경우 당연히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가 일반형으로 정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답 쓰는 것도 연습해봐야 돼요. 자, 괄호 2번 봐보자. 자, 괄호 2번 보면은 자, 얘는 말로만 할 거야. 말로만 할 거야. 대신 이건 다시 강조할 거야.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다. 자, 그럼 문제 잘 보고 너네가 문제를 보면 뭘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지. 그럼 뭐야?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되겠네가 1차적인 생각이겠지 당연히.
그럼 문제 잘 읽어봐. 기울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 한 점만 알면 되겠지? 그럼 한 점이 뭐야? 얘와 얘에 대해서 1대2로 뭐 하는 점이래? 내분점이 한 점인 거야 지금. 그럼 내분점을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다면 죽여버리는 거지? 그럼 공식 써서 1대2 내분하는 점을 구할 수 있지? 그럼 구했어. 그럼 한 점도 나왔지? 그럼 기울기랑 한 점 나왔네?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너네가 문제 풀 때 설계야. 그럼 너네 이미 문제 푼 거야. 계산만 안 했을 뿐이지. 답 나왔잖아 결국. 그렇지 않니? 이런 것도 너네 이제 슬슬 해야 된다. 무조건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이건데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뭐랑 뭐를 알면 되겠고 그럼 이걸 구할 때 뭘 어떻게 해야겠고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너네가 수업 잘 하려면은 나중에 많이 연습해야 되고 지금은 조금씩만 하고 계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방금 말한 게 뭐냐면 개념 공부야 이게 개념 공부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괄호 열고 나 이 문제 안 풀겠다 이 소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운 난이도는 당연히 끝까지 풀어줄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직선의 방정식부터는 너네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면 나는 안 풀 거야. 설계만 해드릴 거야. 왜? 이게 필요해. 연습하자. 자, 변형 문제 가보자. 세 점이나 나와 있어. 그리고 점 A와 BC를 선분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뭐야? 점 A랑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친구래. 무슨 형으로 나와 있네? 일반형으로 나와 있지. 아까 쌤이 말했잖아. 답 쓸 때 일반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치? 자, 그랬을 때 A, B 자꾸 더하라고 돼 있죠. 자꾸 설계하자고요. 너네는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근데 문제 주어진 걸 보자고요. 세 점 깔끔하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자. 모와 그러니까 점 A와 선분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A를 일단 지나고요. BC의 무슨 점을 지나는 거예요? 내분점을 지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점 A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BC 3대2 내분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점이 몇 개 나온 거예요? 2개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 한 점 필요하다며요. 한 점은 충분히 이제 아는 거죠.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 지금 2점 문자 있어? 문자 없잖아. 그치?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 있지? 그럼 기울기도 나왔고 한 점도 나왔지?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끝난 거라고. 일반형으로만 정리하면. 오케이? 이제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한 건 아니야. 자, 이번에도 바로 이거 봐봐. 세 점 나와 있지? 이번에도 그래. A, B, C의 뭐랑? 무게중심이래. 자, 그럼 무게중심도 결국 좌표로 나오는 거잖아. 내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쉬운 공식을 했잖아. 더해서 3띠기라 했지. 그럼 무게중심 점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뭘 지난대? 그럼 이것도 점 2개가 주어진 거네? 그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2점이니까 또 우리 뭐만 알면 되겠네?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그럼 끝난 거지? 이게 너네 스스로 납득이 되냐고 지금. 그럼 문제 풀 때 전혀 문제 없. 물론 계산 실수하면 틀리겠지만 계산 실수 말고는 내가 이렇게 풀면 풀 수 있겠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 이 설계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잠깐 바로 밑에로 가보자. 자, 68번. 자, 발전 문제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가겠죠. 자, 봐보자. 자, 그러니까 마치 좌표평면이 3개 뭐가 있대. 정사각형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리고 A가 0,8이고 B가 몇 콤마 몇이래? 14,1에. 그러면 뭐하니? 봐야지. 여길 봐야지. 내 손짓을. 근데 이제 봐봐. 좌표 이렇게 2개 알려줬어. 근데 이거 2고 자 2점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래요.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하는 문제죠. 근데 뭐랑 뭐를 지난대요? B랑 C를 지난다고 했죠. 그럼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무슨 점과 무슨 점을 알아야겠어요 지금? 써 있잖아.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목표가 세팅이 되지 않겠어? B랑 C 지금 문제 적혀 있어? 그럼 너네가 할 일이 뭐겠어? B랑 C를 구해야지. 딴 생각 왜 해? 그치?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B랑 C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다시 무슨 도야? 그럼 얘가 0,8이래. 그럼 여기가 몇인 거야? 8인 거잖아.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8이겠지. 그리고 D가 몇 콤마 몇이래? 14,1에. 그럼 이 길이 몇이겠어? 2고 여기도 2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몇이겠네? 14잖아. 그럼 이게 10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길이도 몇이겠어? 4. 됐니? 그럼 B가 몇 콤마 몇이겠니? 8,8이잖아. C는 12,4가 되겠지. 왜? 얘 X 좌표가 여기잖아. 그럼 12잖아. 그리고 이게 한 면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4잖아. 그러니까 12,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B랑 C를 구했어 안 구했어 지금? 구했지? 그럼 두 점 나와 있으니까 뭐만 알면 되겠네 이제?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이런 뭐야? 확신이 생기고 아 나 풀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너네가 이제 조금씩 맞들려서 해야 된다고. 안 되더라도 해봐야 된다고. 딱 한 번 더 봐보자고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어요. A, B, C, D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여기서 반응을 해야죠. 뭐만 나와 있는 좌표가? A만 나와 있네. B, C, D는 모르네. 근데 그걸 꼭지점으로 하는 자 여기서 한번 잘라줍시다.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몇이랍니까? 32랍니다. 그럼 이거 둘레를 계산했더니 32래요. 어쩌라고 길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로 길이 알아? 몰라. 세로 길이 알아? 몰라. 근데 아무튼 32래요.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야 요거 하나 더 하면 몇인 거야? 16일 거 아니야. 하나씩만 더하면 2개 더한 거니까 둘레는. 근데 여기 써있다.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 몇 배래? 3배래. 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냐? 얘가 A면 얘가 뭐인 거냐? 3A인 거 아니야? 야 그럼 둘레를 써먹을 수 있게 됐잖아 이제. 하나씩 더하면 몇이라고? 16이라고. 그럼 하나씩 더한 4A가 16인 거지. 그럼 A가 몇이야? 4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4라는 게 나왔고요. 여기가 12라는 게 나왔어요. 와 졸라 어렵습니까 이게. 그냥 읽고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다시 뭐랑 뭐를 지나세요? B랑 D를 지나세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지금.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슨 좌표만 알면 돼요? B랑 T만 알면 되는 거죠. 무식하게 이 C를 왜 구해요? 필요 없죠 구할 필요. 그러면 B를 찾자. 여점에서 뭐 했어? 4칸 내려갔잖아. 그럼 이거 Y로 내려간 거지? Y축평에 내려간 거죠? 그럼 B가 몇 콤마 몇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8 콤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D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얘는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몇만큼 간 거예요? 그럼 이건 X축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몇 콤마 몇 되겠어요? 4 콤마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 10이 더하면 되잖아. 그치? 이게 X축평의 이동이니까. 그럼 B라는 점이랑 D라는 점이랑 나왔지?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잖아. 반복했으니까 아, 저 2점만 있으면 무조건 구할 수 있네? 이제 이걸로 더 생략이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아이디어가 이제. 그럼 끝난 거지. 넘어가도 괜찮아? 자 2번 봐보자. 자 여기는 아직 안 익숙할 거지만 지금 언급해줄게요. 여기 는 1이라고 돼 있죠. 그 는 1이라고 돼 있고 식이 이딴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x절편이랑 y절편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1하고 2죠. 왜냐면 아까 우리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했을 때 그랬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인 거야.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지. 당연히 이렇게 x절편이라고 얘기 안 해준다고. x절편 정의죠 이게. 그럼 p는 몇 콤마 몇인 거예요? 1콤마예요. 그럼 바로 볼까요 이제?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또 는 1 돼 있죠. 는 1이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에. 그때 무슨 절편 찾으래? 그럼 몇이야 y절편이? 4잖아. 그럼 점으로 얘기하면 몇 콤마 몇인 거야? 0,4래. 근데 문제가 뭐래? P랑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두 점 다 알아 몰라? 알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끝난 거야 이 문제는 지금. 그럼 너네 이렇게 납득하고 넘어가면 돼. 계산만 하면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봐보자. 괄호 2번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래. 4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갑자기 요거부터 표현을 이제 하죠. 원래는 이렇게 표현 안 했었는데. 근데 뭐라 돼 있어? 이 직선이니까 이 4 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지나는 직선에 무슨 절편이 y절편의 몇 배래? 그러면 x절편이 y절편의 2배라는 거니까 y절편을 a라고 잡으면 x절편이 뭐란 소리인 거야? 2a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절편 얘기했지? 그러고 나서 뭐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문제가. 그러면 x절편 y절편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자로는 세팅을 했죠? 그럼 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2a분의 x 더하기 a분의 y는 1이라고? 근데 얘가 뭘 지나는 직선이었어요?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었죠 얘가. 원래 처음에 문제 소개된 게. 그럼 이 친구가 4 마이너스 3을 뭐 하겠어? 지나겠지? 그럼 뭐 할 수 있겠네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잖아. 지난다 위에 있다 지난다. 이거는 이차함수 때부터 주의식 교육한 거잖아. 그럼 대입하면 2a분의 4 더하기 a분의 마이너스 3이 1인 거지? 그럼 약분하면 2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1이 1인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문제 끝난 거죠?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y는 1.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막 식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x절편 y절편이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x절편 y절편 주어졌을 때 공식 이용해가지고 식 만들 수 있겠네. 근데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라고 문제에서 언급했었네. 그럼 이걸 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계산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못 외웁니다. 오케이?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내가 뭘 할 수 있다. 자, 다음 갑시다. 참고로 답은 일반형으로 나와 있네요. 예,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것도 가보자. 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 저거 능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반응해야지. 뭐랑 뭐를 알 수 있는 식이네. 그렇지. x절편 y절편 알 수 있는 식이네. 반응을 했어. x절편 a야. y절편 b야. 근데 x축과 y축과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하지. x절편 y절편을 각각 pq라고 해서 한 거구나. 반응했지. 근데 OPQ 넓이가 뭐래? 4래. 그럼 그때 양수 AB에 대해서 AB 값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예요. A, B가 둘 다 뭐예요 지금? 양수죠? 그럼 좌표평면 잡고요. X절편이 A라고 있고 Y절편이 B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려워요? 전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충분히. 그럼 두 점을 이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OPQ 넓이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몇이란 거야? 4라는 거잖아. 그럼 삼각형 넓이 계산하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각각 뭐야? A, B인 거잖아. 이게 4인 거잖아. 그럼 A, B가 몇인 거예요?
8인 거예요. 문제 A, B 구하래요. 5번이에요. 반응하니까 끝났네? 반응하다 끝나버렸다, 야. 오케이? 자, 이번에 봐봐. X절편은 뭐래? 양수. Y절편은 뭐래?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지금. 그랬을 때 두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했지? 자, 이건 1번하고 연관을 시킬게. 너네 이 직선 그리면 이렇게 생겼지? 좌표축으로 둘러싸였다는 게 뭐냐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였다는 거거든? 그럼 X축, Y축, 이 직선까지 해서 둘러싸인 게 이 부분이지. 그때 나타나는 도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정확히?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너네 직각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니?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밑변이 뭐죠, 지금 여기서? A면서 그걸 X절편이라고 부르죠. 높이는 B라고 얘기하면서 Y절편인 거죠. 그럼 결국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요, 2분의 1에다가 무슨 절편이랑 무슨 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X절편이랑 Y절편 구하면 삼각형 넓이가 짜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마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밑에 다시 해보자. X절편, Y절편 얘기를 했고, 이 직선과 두 좌표축,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란 거야. 다시 그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고, 그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는 각각 X절편, Y절편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X절편하고 Y절편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거는 는 일이 아니지. 그럼 안타깝게 그냥 찾으면 돼. 그럼 X절편 몇이야? Y에다가 0 넣으면 되잖아. A분의 6이지? Y절편은 뭐야? X에 0 넣으면 되잖아. B분의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X절편 곱하기 Y절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몇이란 거예요? 6이라고 문제 소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얘를 각각 X절편, Y절편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름은 가로, 세로란 말이야. 밑변, 높이란 말이야. 길이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여기 X절편은 뭐라고? Y절편은 뭐라고? 그러면 얘가 X절편 양수야. 그럼 이건 길이가 맞지? 근데 이 B분의 6인데 Y절편이 음수야. 그럼 얘는 지금 길이가 맞아? 양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또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길이라는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어. Y절편이 음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6 날라가고 A, B 정리하면은 여기 약분하면 또 3이니까 마이너스 3까지 나와서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졸리구나 좀. 방금 좀 쾌하던데. 자, 정리. 직선 나와 있고 직선과 X축, Y축 이해해야 하는 거야. 직선, X축, Y축,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정확히 뭐라고? 직각삼각형이라고.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라고. 그럼 그때 밑변하고 높이는 각각 뭐라고? X절편, Y절편이라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걔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확인해야 돼. 문제 다 적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더욱 해야 되는 게 뭐야? 문제 읽으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바로 식 만드는 걸로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읽고 아 내가 뭘 알고 있구나, 뭘 알고 있구나. 그걸 방학 때 하시라고. 이제 보자. 자, 내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계속 이러고 걷고 있잖아요. 우리 갤럭시 워치 씨가 많이 걸으셨네요 이러고 있어요. 실시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L 이렇게 직선을 L이라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식 쓰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 L과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래요.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직각삼각형. 가로 길이 X절편, Y절편, 아니 세로 길이 Y절편. 근데 삼각형 OAB의 무슨 원이래? 외접원이래. 그때 이거 얘기했었어. 이거 하고 얘기 넘어갔거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잖아.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다 했지? 그렇죠. 빗변에 중점이 있다고 했죠. 자, 다시 또 잔소리를 했다. 야, 이렇게 짜잘한 건 잘 기억하면서 큰 틀을 기억을 못하냐? 짜잘한 거는 진짜로 짜잘이야. 큰 틀을 기억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거기 짜잘한 걸 추가하는 거야.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짜잘한 걸 추가하고 큰 틀을 보려면 못 봐요. 그 맨날 어른들이 하는 그 꼰대 소리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아무튼 자,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래.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지? 이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 얘 있죠? 얘가 2,3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는 조금 활용되는 거니까 잘 들어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요 x절편, y절편을 구할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에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봐. 그리고 물어볼게. 직각삼각형 몇 개 보여? 3개 보이죠? 이 3개가 다 어떨까요? 3개라고 얘기했어요, 쌤이. similar 닮음이 합동이죠. 단어 생각이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닮음 나오나? 아니 나옵니다. 닮았죠, 3개가. 아, 자꾸 거lun수 목표 달성했다고 축하한대. 야, 이 지를 면모도. 야, 6,000보 걸었어, 나 학원에서는. 자, 그러면 정확히 몇 대 몇 달, 큰 새끼랑 작은 새끼 몇 대 몇 닮음일까요? 자, 큰 새끼는 이 새끼 말하는 거고요. 작은 새끼는 이 새끼 말하는 거예요. 몇 대 몇 닮음일까요? 2대 3이요? 2대 3이요? 야, 여기 안 보여요? 이거 중점?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이씨. 야, 요거랑 요거라니까? 2배잖아, 2배, 길이가. 그럼 1대 2잖아. 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다 까먹은 이 새끼들아. 1대 2 닮음이잖아. 그치? 나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3이지? 그럼 이 길이가 몇이겠냐고. 6이잖아. 그래서 y절편이 6인 거야. 그리고 여기 좌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2잖아. 그럼 여기 큰 길이는 몇이겠어?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절편이 몇인 거고 4, y절편 6이지? x절편, y절편 알았지? 그럼 이렇게 쓰면 바로 끝난다고. x절편, y절편 아니까. 근데 저거 왜 4예요? 1대 2요. 아, 또 여기 4라고 해서 그렇구나. 여기가 2잖아. 그럼 이거 2배잖아. 이러면 되지? 또 우리 민지가 시야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기 같이 봐주세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괜찮아요. 자, 오늘 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잘 들어가니? 이 정도로 잔소리했는데 다 튕겨져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그러지 않을까? 괜찮지 않니 나름? 뭐 해야겠니? 근데 이제 복습이라고만 얘기하지 말자. 자, 우리 복습 어떻게 하겠어?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뭐 배웠는지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걸 노트에다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정독을 해서 꼼꼼히 읽으실 때 정도 내가 쓰기 싫어 예를 들어 본인이 그럼 정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정독을 하면 되냐면 와, 내가 한 땀 한 땀 다 알려줄게. 어려운 거 아니야. 뭐냐면 여길 봐. 여길 읽어. 처음에 이제 쌤이 얘기해 준 게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내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정독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다음 2번을 보는 거야.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보라고. 아마 대부분 이럴걸요? 제목을 안 봐요. 제목을 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풀진 않을 거예요. 말만 하고 끝낼 거야. 이거 너네 중학교 2학년 될까? 당연히 몰라. 나는 아는 척 하는 거야 그냥. 봐봐. 세 점이 어떻게 있대? 생각을 해야 돼. 그림을. 요거야. 근데 이거 이게 되지 이건? 제발 너네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잖아. 좌표평면 하지 마. 1,4 마이너스 3,2까지는 찍을 수 있겠다. 그건 3,K가 어떻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거야. 대충. 이래야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구하는 연습을 했지. 근데 그러면서 쌤이 자꾸 강조했던 게 개념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뭐랑 뭐 가지고 특징이 나온다는 거야. 기울기랑 한점 가지고 특징이 나온다는 거는 이걸 자꾸 왜 강조하냐면 모든 직선의 방정식 문제는 전부 다 기울기 아니면 한점 관련된 문제밖에 없어. 근데 얘를 봤을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 자체를 처음 본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기울기랑 한 점을 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럼 뭐가 있냐? 한 점은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기울기를 얘기하면은 기울기는 두 점을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자, 두 번 계산했어. 그때 기울기는 서로 어떨까? 같겠지. 왜?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기울기 같다를 여기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AB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BC 가지고 기울기 만들든 CA 가지고 기울기 만들든 니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 상관없어요. 그거를 같다라고 두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뭐예요? 기울기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항상 공부할 때는 기울기랑 한 점 가지고 생각을 하라. 오케이? 자, 그럼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 앞에 무게중심 안 했던 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진도 조금씩 많이 나갈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